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제가 아침이라 살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벌써 위원님의 이름을 또 말해버렸는데요.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또 간밤에는 고용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고요. 어제 이제 나온 거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인데 이게 예상보다 약간 좀 늘어나게 발표됐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인데요. 그런데 메인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오늘 좀 소강 상태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우와 S&P 500은 좀 약세. S&P 500은 거의 떨어진 게 없습니다. 나스닥은 0.5% 가까이 올라가면서 일단 상승세를 이틀째 이어간 것이 오늘 특징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6만 건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25만 9천 건 정도 예상됐으니까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7월 일자리 증가 오늘 밤에 발표될 것을 미리 좀 컨센서스 확인해드리면 전망하는 26만 건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달에 37만 건보다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일단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아직까지 일자리 개수가 50에서 60만 건 정도 모자르기 때문에 이런 정도와 2번 정도 되면 팬데믹 이전의 숫자는 전부 다 회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가는 오늘 전쟁 이후 처음으로 90달러 이하로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88달러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51일째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녁에 평균 휘발유 가격은 4.13달러 정도까지 내려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게 바로 이제 5달러를 넘어서서 6달러까지 치솟았던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10년물 금리는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어제 이어서 좀 하락하면서 오늘 다시 2.7% 이하까지 내려갔고요. 미국 달러는 약간 소강 상태. 반면에 미국 달러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또 금 가격이 또 꿈틀거리면서 금 가격은 1,800달러 수준에 바짝 근접하면서 마감됐고요.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장 이슈가 되면서 역시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소위 공급망 이슈가 거의 이제 상당히 좀 완화되면서 이게 글로벌 공급망 압박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2분기 연속 GDP가 떨어져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떨어지면 어떠냐는 걱정들이 많은데요. GDP 나우에서 발표된 오늘 보면 3분기 GDP는 1.4%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점검해 봤고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또 특징적인 이슈들 소화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많은 분들 테슬라 주주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주총회인데요. 물론 한 주를 세 주로 나누는 주식 분할이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 있는데요. 또 오늘 강보합으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어제도 저희 코너에서 한번 얘기 나왔었지만요. 주식 분할 결정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히려 좀 개인 투자가들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도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개인 투자가들은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국내와는 좀 다르고요. 개인 투자가의 순매수가 5일 평균을 보면 750만 주까지 되면서 7억 5천만 주까지 되면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2020년 가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은 약보합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아마존과 비자는 모두 2% 이상 올라가면서 뭔가 좀 소비는 좀 살아있는 분위기가 확연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아디다스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고 유럽에 상장돼 있는데 아디다스 CEO는 전 세계에서 85%의 지역이 소비가 왕성하고 단 15% 모자라는 것이 그 중국 정도만 약간 슬로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비 시장이 좋다는 얘기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가 1.7%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AMD 같은 경우는 오늘 또 6% 이틀 연속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주가 측면에서 급등락이 좀 나왔던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볼게요. 네, 코인베이스가 블랙락과의 일부 협업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10% 급등했고요. 크록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실제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크록스는 10%가 하락한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버거킹이라든가요, 파파이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캐나다랑 미국의 북부의
스타벅스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인기 있는 커피 브랜드가 팀홀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 레스토랑 브랜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그 기대 이상 나왔고요. 특히 글로벌 동일 점포 매출이 7% 증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아무래도 7% 이상 오늘 급등한 것도 오늘 특징이 되겠고요. 중남미의 이제 아마존 내지 중남미의 이베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그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긍정적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무려 16%나 급등한 것으로 또 오늘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시장으로 조금 돌아와서요. 최근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반등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식시장에 올해 들어서 재미없던 시장이에요. 소위 약세장으로 진입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 초에 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저점이 완전히 확인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까지 해서 저점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우지수만 6월 그 다음날 6월 17일이 되겠고요.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은 6월 16일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지만 약세장과 강세장의 구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직전 고점 대비 20%가 떨어지면 이제 약세장입니다. 그래서 20%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3대 지수, 4대 지수 더 전부 다 약세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닥에서까지 많이 떨어진 거가 S&P가 24% 떨어졌었고요. 나스닥은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럼 이제 바닥에서부터 똑같은 논리로 20%가 올라가면 약세장에서 벗어나고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모두 약세장이고요. 3대 지수가 약세장이고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올랐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저점 대비 9.5%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강세장 진입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죠. S&P 500은 13.2%가 올라가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주나 성장주로 많이 분류되어 있는 거가 되겠고요. 나스닥은 저점 대비 19.5%가 올라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이제 나스닥에서도 100개만 하는 겁니다. 100개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금융주나 에너지 주식이 좀 빠져 있는 것이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나스닥 100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무려 19점 숫자나 빠졌는데요. 19.6%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지금 나스닥은 강세장 진입이 초일길까지 올라갈 정도로 주가 많이 반등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큰 거는 그림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나스닥 100과 10년물 금리의 추이를 제가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위에 파란색이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 고점에서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오늘 2.66 떨어져 있는데 아래가 이제 나스닥 100인데 전형적인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결국은 기술주나 그리고 성장주에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올라가면 이제 나쁜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리세션 여부랑 상관없이 나스닥은 지금 강세장 진입도 초열기에 와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와의 상관관계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달러는 약세 그리고 금값은 오르게 됐습니다. 달러 강세가 조금은 좀 진정되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앞서 이제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나스닥 100개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요. 거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하락이 또 하나 분명히 요인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미국 달러가 고점을 치고 좀 약간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하게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해외 매출이 많은 쪽은 미국 달러의 강세에 따라서 더 재무적으로 일단 계산상 손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느 섹터가 제일 많이 해외 매출이 많은가를 보여드린 그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쉽게 해서 IT입니다. IT는 전체 매출의 61%가 지금 해외에서 매출을 발생하고 있고요. 딱 이 부분은 61%까지 가는 거에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여기에 좀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많았던 곳은 달러가 좀 약해지면 당연히 호재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금리가 내려가고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달러의 강세가 약해지면 제일 좋아지는 것은 IT 쪽이고 흔히 얘기해서 성장주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쪽을 좀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꼭 IT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프리스에서 그 종목을 선정한 기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러 약세로 전환됐을 때 어떤 것을 선별해야 되는 것들 당연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군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가 많이 떨어진 거에서 찾는 것이 편하겠죠. 주가 많이 떨어진 거.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라든가 달러의 요인에 의해서 공매도가 많이 좀 공매도가 이제 압박은 제가 다시 사놓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매도가 증가한 것들이 오히려 호재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을 몇 개만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라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장품 라인이죠. 에스테로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거 되겠고요. 또 하나 또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은 슈런버거라든가 오티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일단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차트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이건 엔비디아는 워낙 중국에서의 향이 많고 해외에서의 매출이 다 많이 있죠. PC를 만드는 것이 미국에서 자체 PC를 조립하지는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제일 많은 IT 주식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AMD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AMD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에 대한 슬로우하다고 발표했지만 AMD가 어제 오늘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한 3%까지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기 전인데요.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가 다시 약해지고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 보이면 이런 것들의 대표 주자 정도를 여러분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스테로더입니다. 에스테로더는 이제 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스테로더 브랜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뭐 롯데라든가 신세계 1층의 화장품 라인에 여러분 가보시면 70~80%는 에스테로더의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 산하에 있는 기업들인데요. 역설적으로 보면 에스테로더의 해외 매출이 정확하게 8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로더는 미국에서 파는 것도 있겠지만 80%가 해외에서 팔리기 때문에 일단은 여행도 많이 더 가야 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환율의 차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더 많이 살 때 주가는 올라가는 법인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에스테로더가 최근 들어서 약간씩 반등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것이 역시 그동안 1년 동안에 공매도가 거의 90%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매도가 해결되고 실적이 개선된다 그러면 주가는 레벨업을 시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티스 월드와이드입니다. 오티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최대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해외에서 한번 파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서비스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주목해서 볼만하다는 것을 제프리시에서 선택했는데 이런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한 종목들도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달러 약세 전환 시에는 또 종목 선별하는 기준까지 점검 도와주셨고요. 이번에는 빅테크입니다. 점검해 주시죠. 네, 빅테크도 마찬가지지만 큰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최근 들어서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량주 중심으로 여러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이 크레딧 스위스에 이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 3개 종목이 신규 편입됐다고 하는데 저희 짧게 점검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역시 비자 같은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들 주목해서 각자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글로벌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